안녕하세요. 노동법 읽어주는 노동자 민주노총구성본부의 추승진 상담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9월에 저희가 산재에 대한 방송을 해서 그런지 산재에 대한 재미있는 판결들이 계속 좀 나오던데요. 밥 그렇죠. 먹으러 가다가 뭐 다친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뭐 출퇴근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라든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일하다 다치는 것만 산재로 그렇죠. 인정해 주는 건 좀 아니더라고요. 뭐 이게 사실 그 일하다가 다친다는 말 자체가 근로시간 내에 뭐 어떻게 다쳤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업무 연관성 이걸로 볼 수 있는데 업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로 다 인정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 드리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사고가 내가 다치지 않았을 거다 라는 부분에서 이제 고개가 끄덕거려진다라면 이거는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재 범위가 좀 넓어졌네요.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보다 그 범위가 조금 더 폭넓어진 것 같은데, 제가 뉴스에서 본 거는 노동자가 구내 식당에서 구내 식당이 있는데도 좀 불구하고 점심 식사를 하러 인근 음식점으로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는데 이런 것도 산재 신청을 다 했더라고요. 이게 업무 연관성이 있나요, 이런 게? 사실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밥 먹을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는 행위 자체는 업무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서 아마 산재로 인정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얘기 들어보니까 사업주의 지시나 관리감독 명령 같은 게 있어야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넘게 노동법 방송으로 제가 좀 배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빼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게 오늘도 저희한테 상담 요청하신 분의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추석 명절 상여금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기존에 주던 금액보다 적게 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추석 명절 상여금을 100%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를 비롯해서 일부가 코로나로 인해 휴업 중이던 때에 취업규칙을 변경해서 추석 명절 상여금을 50%만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때 일했던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회사가 어렵다면서 관리자가 한 명 한 명한테 서명하라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돌아가면서 휴업을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는 휴업수당을 받으면서 애들 키우기도 너무 힘들어지는데 상여금까지 갑자기 줄여버리니 답답합니다. 아무리 회사가 어렵다고 하지만 적어도 당사자에게 설명이라도 제대로 해주고 동의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규정이 바뀌었으면 안내라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네. 뭐 회사가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같이 노동자들도 뭐 이런 경우를 당하니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전 방송에서도 노동자들한테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도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은데 돈이 갑자기 줄었으니까. 네, 요즘 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사들이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 그걸 핑계로 이제 노동자들한테 동의를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아요.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코로나19 핑계로 해서 뭐 상여금 비롯해가지고 뭐 기존에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거 있잖아요. 그 유급휴가라든지 뭐 복리후생적인 부분을 다 축소하거나 없애려고 해요. 보면 하지만 근본적으로 본다면 회사가 어렵다는 그 이유 자체로 이런 문제들이 다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엄연히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사연 주신 분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그 추석 명절 상여금 이거 100%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그 과정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게 아니더라도 사실 근로계약서 내용에 과반수 동의보다 우선시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서 내용만으로도 추석 상여금을 100%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요 근로기준법 94조를 보시면 근로조건을 비롯해서 회사 내 규칙에 변경을 하려면
일단은 노동조합 아니면 과반수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네네. 동의받기 전에 의견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불이익하게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까지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변경된 규칙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할 때도 노동조합 혹은 뭐 과반수 노동자들의 의견이 어땠는지 서면으로 첨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연 주신 분 요 상황, 회사 상황과 이 법 규정을 딱 비교해 보면 답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사실 위법적으로 명절 상여금을 변경한 겁니다. 예. 적어도 오늘 사연 주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명절 상여금이 변경된다는 어떤 설명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후에 안내도 없었고, 다시 말해서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고 동의 자체가 없었다는 부분만 보더라도 이거는 위법하다라는 게 명확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회사에서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결과는 있지만 질문 주신 분에게 의견을 묻거나 이분 동의도 없었다는 점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이렇게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확인되는데 왜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사실 이 회사 상황 보면 뭐 이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기업이라는 이 구조가 그런데 보통은 인사노무팀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팀이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노무사한테 자문만 받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불이익한 변경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회사가 자문을 하면 이러이러한 뭐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도 받고 설명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보통 노무사 설명 안 돼요. 회사가 알아듣는 게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조직 문화 자체가 군대식이거나 왜냐면 상명하복식, 그러니까 업무 지시나 명령에 의한 운영되는 체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에 어떤 민주주의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을 중시하잖아요. 도출되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 소위 말해 성과, 회사 자체가 어떤 돈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 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명확하게 우리가 노동자분들이 알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관련해서 이제 좋은 판례가 있어요. 그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1, 2, 3번 딱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절차, 그리고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 그리고 동의하는 절차까지 사법부에서는 명확하게 쭉 보고 있어요. 사법부에서는 동의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연 주신 분의 경우에도 딱 보면 당사자들이 노동자들한테 왜 회사가 50%를 깎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받는 뭐 그런 민주주의적인 과정이나 절차, 이게 중요한데 이걸 아예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뭐 강압적인 형식적인 동의 서명받는 이런 부분에 효력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노동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회사에서 어떤 강제적이거나 강요적인 부분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그 과정이나 절차가 민주주의적이었냐,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르고 있냐라는 걸 주요하게 보셔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동의에도 뭐 절차나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실장님께서 근로계약서 내용이 과반수 동의보다 우선시 되기 때문에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추석 명절 상여금을 100%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말은? 네네네. 전에 제가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상담했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이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 조건을 결정을 하는 규범에도 적용 순위가 있어요. 우선 순위가 있죠. 그러니까 그 우선 순위에서도 원칙적인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하나는 상위 규범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상위 규범은 헌법이죠. 그하고 밑에 법률들 쭉 오고, 그러니까 단체 협약이라고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협약, 그러고 그 뒤에가 회사가 만드는 취업 규칙, 그리고 제일 낮은 게 이제 그 근로계약서,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상위 규범
일수록 그것이 더 큰 우선 적용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네.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고 또 하나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요거 때문에 이 사연분이 100% 받으실 수 있다는 건데, 뭘까요?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한테는 본인이 불리한 것보다 유리한 것이 있으면 하위 규범에 있어서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적용해야 된다라는 게 노동법에서의 규칙입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일단 이분 사례와 비교를 해서 쉽게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사연 주신 분 상황이랑 요걸 비교해서 얘기해 드리면, 사기 규범으로 볼 때는 과반수 동의를 받은 이 명절 상해 50% 적용을 받는 취업규칙 요걸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100%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과반수 동의를 받은 50%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다는 게 명확하다는 거예요. 예, 특히나 이분은 본인 스스로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만 동의를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하위 규범인데도 불구하고 이 노동자한테는 취업규칙보다는 근로계약서의 100% 명절 상여금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안 주면 임금 체불된다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회사가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게 좀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네, 뭐 저희가 보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과반수 동의를 서명하신 분들, 네. 이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민주주의적인 절차, 네네. 강요적이고 형식적인 뭐 이런 부분에서의 서명만 증명을 하시면, 네. 그 과정에 대해서 문제 삼아 가지고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이분들 또한 서명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제가 보기에는 100% 명예상금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노동부에서 뭐 오락가락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사법부에 민사소송 들어가면 100% 상여금 다 받으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제로 동의한 증거만 있다면 억울하게 당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근로계약서가 하위 규범이라도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거를 노동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떤 분들은 그 회사가 없으면 뭐 노동자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고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가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사실 뭐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법치국가가 있고 그 안에 회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가 그 대한민국의 법치국가 안에서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지키고 이런 부분을 해야 이 회사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지. 코로나19가 되니까 저희는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의 더 회사가 진짜 정당한 회사, 착한 회사, 이런 회사와 불법적이고 어떤 편법적이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회사가 가려지기 시작한다는 지점에서 요즘 시기에 뭐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부분, 노동법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점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였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요, 여기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나간 뒤에도 유튜브 부산탐구 생활에도 올라오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방송 보시고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노동자 스스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